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에게 일본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빼곤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특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기술 선진국이고 세계 3위의 원전 선진국입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은 낙후된 원전 후진국입니다. 그랬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더 충격적이고 더 불안한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일본 열도에서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암 환자 수가 향후 10년 안에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식품 안전도 위협받고 있지요. 이후로 한국에도 남쪽 지역인 부산, 울산, 광주, 군산, 제주 등지의 토양에서 세슘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본 연안에서 어획된 해산물들은 완전히 섭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먹거리 안전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중국 원전 폭발 위험도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웃 두 국가로부터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서해상에 건설 중인 부유식 핵발전소, 과연 안전할까요? 러시아에서 이미 운영 중인 부유식 핵발전소는 바다 위의 변화무쌍한 기상으로 인해 더욱 위험하며 폐연료봉이 바닷물의 수소와 반응하면 수소 폭발을 일으켜 상상하지 못할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직 검증 안 된 기술을 상용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이웃 국가인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현재 가동 중인 26기에 23기를 추가 건설하여 운영할 계획 중인데 중국이 당초 계획보다 원전 용량을 대폭 늘린 배경은 경제 성장 및 소득 향상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배경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전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붕괴로 핵발전소 증설 계획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중국은 다시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연안과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북한이 바싹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반도에 위치한 하이양 1, 2호기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 랴오둥반도에 홍리엔허 1, 2, 3, 4호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료 6기와 같은 수량입니다. 여기에 중국 원전 주변에 탄로 단층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 동부에서 산둥 반도를 가로지르는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 명의 희생자를 낸 규모 7.8의 당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의 영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역들입니다.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아픈데 말이죠.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1200km 정도이고 후쿠시마에서 부산까지는 1000km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산둥반도에서 인천까지의 직선거리는 서울 부산 거리와 같은 450km에 불과합니다. 또 예로부터 한국과 교류가 많은 산둥반도는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이양 인근의 칭다오는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 5개 중국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이 5천여 개나 있고 교민도 5만여 명에 달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들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에 비하면 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원전 후진국입니다. 국제 원자력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발전 설비 부분에서 중국의 원전 국산화율은 50% 수준이지만 이는 외국 기업의 지도하에 제작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산화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테면 광둥성 링화오 원전의 경우 국산화율이 50%에 이른다고 하지만 증기 발생기, 전압 안정기, 제어 시스템 등 핵심 부분은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또 중국은 과거에 국가 최 고위층 간 합의에 따른 수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노형을 무계획적으로 건설해 개통 설계에 통일성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다야완, 링하오 원전 1단계는 프랑스, 친산 원전 3단계는 캐나다, 티엔완 원전은 러시아 업체가 공급하는 식으로 양국 간 특수 관계를 서로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추진했고 친산 1, 2단계는 자체 건설했습니다. 또 중국의 기업인들은 기술 개발에 자본을 투입하기보다는 상품을 파는 데 열중하고 필요한 기술은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사고에 익숙해 원전 전문가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의 특성상 핵 투명성이 현저히 취약합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이 규정에 어긋난 운전상의 실수를 은폐한 통제사회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가장 우려되는 요인입니다. 2020년 현재 한국에 가동 중인 원전수는 25기로
전력 생산의 3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원전 의존율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위험하니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원전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원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 국가인 대만은 현 정권에 들어 탈원전 노선을 추구하며 근 20년 안에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를 최대한 증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증설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정책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매년 각 지역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 아베 정부에서는 오염 수치를 낮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심각히 오염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일본의 원전 사고는 강 건너 불일 수 있지만 중국의 원전 사고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일본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을 전면 잠깐 재검토하기로 했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웃 국가의 피해 보상은커녕 일본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들과 좌우로 중국, 일본의 핵방사능에까지 둘러싸인 위험한 국가라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핵발전소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하기에는 위험한 전기에너지 생산 방식이고 대지진 및 지진의 일에 취약하기 때문, 그리고 전기 생산 후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은 비싼 처리 비용과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그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방사능이 무서운 이유로는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과 냉각수 등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모든 유기체의 DNA를 손상시켜 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면 인체가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능이 반감되는데 수십만 년이 걸립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봄의 침묵이 떠오르는 이유는 인류가 직면한 대재앙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고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죄를 받는 초대형 지붕이라도 씌워야 하나요? 아니면 5천만 국민에게 원전 작업반들이 입고 쓰는 개인 방호복과 방독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나요?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후자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입니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남동풍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한국을 떠날 비행기 티켓을 준비하고 있는 게 가장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다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 스스로 준비하여야 합니다.